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론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 바로 사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토론은 말 잘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토론 고수들은 그 무대에 서기 전에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토론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단계별 전략. 여러분이 토론에서 더 자신감을 얻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부 토론에서 준비가 중요한 이유와 그 힘. 파트 1 왜 준비가 중요한가? 자, 여러분. 토론을 이긴다는 건 단순히 내가 상대를 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토론은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관철시키는 동시에 청중이나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여 내 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기만 한다. 그건 마치 무기를 하나도 다지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꼴이죠. 우리는 종종 즉흥적인 발언이 더 매력적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즉흥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무대 위에서 또렷하게 발표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감의 근원인 나는 이미 공부를 끝냈어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준비는 예술과 같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음악 공연이나 연극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관객이 볼 때는 그저 배우가 자유롭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무대 뒤에는 오래도록 연습한 자세와 동작, 연기 노트, 대사 암기가 존재합니다. 토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객에게는 순발력 있는 대화처럼 보이지 몰라도 그 뒤에는 철저히 계획된 자료 조사와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무대에서 잘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언뜻 청중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설득하고 승리하려면 무대 뒤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추측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추측의 차이를 아세요? 이 둘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환경보호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한다고 해볼게요.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경우 발언은 대개 직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는 허술한 의견만 내놓겠죠. 반대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건설제는 초기에는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를 더 지속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어떠세요?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다르지 않나요? 추측을 바탕으로 한 발언은 여러분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날카롭게 반박해 올 경우 거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반면 준비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발언은 여러분에게 자신감뿐만 아니라 안정감도 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조리 있게 말했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데이터와 사례는 설득력의 핵심.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발언을 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독일은 1990년대 후반 녹색당 주도로 환경보호법을 강화했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게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보호가 경제에 좋겠죠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통계 하나를 추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태양광 산업은 2010년 이후 약 4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청중의 머릿속에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단순히 직관과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토론은 상대와 청중 모두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파트 2 예상 가능한 논리적 반박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토론에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 외에도 중요한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반박과 반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반박이 그저 아니요 라고 부정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반박을 준비하고 미리 예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반박은 전략이 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팀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면 부정팀이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미리 예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환경보호 정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환경보호는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 부정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근거와 논리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맞습니다. 초기에는 환경보호 정책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녹색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실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탁월한 반박 준비의 힘. 이처럼 상대의 논리를 인정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논리를 세우는 방식은 여러분의 반박을 설득력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상대의 주장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중과 심사위원은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성을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은 단순히 상대를 반박하기 위해 말뿐인 비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토론의 상수는 준비다. 토론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논거를 펼칠지 100%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심층적인 주제 연구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논리적 반박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3 설득력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 여러분, 설득력은 단순히 말솜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은 깊이 있는 데이터, 탄탄한 논리, 그리고 신뢰할 만한 출처에 기반을 둔 주장에서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2019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는 문장을 포함하는 사람과 제가 말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설득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가 되는 법. 여러분의 발언에 신뢰감을 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단순한 토론자가 아니라 마치 연구자가 무대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청중 앞에서 데이터, 통계, 정부 보고서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인용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주장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설득력을 강화하는 몇 가지 팁.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라. 숫자, 사례, 구체적인 일화는 청중의 머릿속에 남는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로 인한 초기 비용은 연평균 GDP의 2% 증가에 불과합니다 라는 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이터를 준비하라. 일반적인 비판과 질문을 미리 예상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있는 답변을 마련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활용하라. 세계은행의 경제보고서나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과 같은 권위 있는 본문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며 청중들의 집중도와 신뢰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왜 준비는 토론의 핵심인가? 설득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준비입니다. 토론의 포괄적인 지식, 근거, 정당한 출처를 바탕으로 참여했을 때 여러분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말에 강력한 설득력을 부여할 뿐 아니라 청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결론, 준비는 승리의 전제 조건이다. 토론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청중의 마음을 얻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예술입니다. 준비 없는 발언은 즉흥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된 발언은 상대를 설득하고 청중의 신뢰를 얻는 열쇠가 됩니다. 준비 없이 뛰어난 토론자는 없다. 이 명제를 기억하며 매 순간 더 나은 준비를 통해 여러분의 설득력을 강화해보세요. 기부 토론 준비의 5단계 가이드. 여러분, 토론에서 승리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주장, 뛰어난 언변, 혹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물론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하는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어떤 질문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리고 청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토론 준비의 5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따라가며 준비한다면
어떤 주제라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실제 토론에 임하기 전 이 5가지 단계를 루틴으로 삼으세요. 1단계 주제 분석. 주제를 분석하지 않고 토론에 뛰어든 것은 목적지를 몰라 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토론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주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주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준비를 시작하면 자료 수집과 논리 구축에서도 표류하기 쉽습니다. 주제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가세요. 질문 의도 파악하기. 주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질문의 의도를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라는 주제를 받았다면 이 질문이 탐구하려는 초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이는 단순히 인공지능은 좋다, 나쁘다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진짜 초점은 인공지능이 경제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을 파악함으로써 논의의 방향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장과 근거는 주제의 핵심 흐름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청중과 심사위원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하기. 주제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세요. 이러한 정의 작업은 여러분의 논리를 더욱 탄탄히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인가? 넓은 의미인가? 위협이라는 단어는 일자리를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인가? 용어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정의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주장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위협이란 사람들에게 새로운 스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것이다 하고 정의했다면 상대는 좁혀진 틀 안에서만 반론을 해야 하므로 더욱 제한됩니다. 주제의 양면성 확인하기. 토론 주제는 대부분 찬성과 반대라는 2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다룹니다. 그러나 토론 보수는 양쪽 관점을 두루 이해한 뒤 한쪽을 택해 주장을 펼칩니다. 주제의 양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논리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주제의 뉘앙스를 양면으로 분석한 다음 자신이 찬성할 관점을 확실히 정하세요. 2단계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토론을 준비하는 것은 무기 없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제를 분석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차례입니다. 철저한 자료 조사는 토론 준비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 자료나 찾아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중이 여러분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술 데이터 활용하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학술 데이터와 연구 결과입니다. 논문, 통계 자료, 연구 보고서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는 여러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논리로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권위 있는 자료를 활용하세요. MIT AI 연구소 보고서, 세계경제포럼 통계, OECD의 고용 보고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단순 단복적인 직업군의 14%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상대방이 무작정 반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 찾기. 추상적인 주장은 청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첨부하세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로봇과 인간 노동자가 협력하여 생산성을 높인 사례. 의료 AI가 진단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의사들이 보다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한 사례. 사례는 여러분의 주장을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추상적인 데이터만 나열할 때와 달리 청중의 감각에 훨씬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선정하기.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반드시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웹사이트, UN, OECD, 정부 보고서 등 학술 저널 및 논문. 하지만 아무렇게나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이나 무작위 인터넷 게시물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잘못된 출처는 여러분의 사소한 데이터 한 줄이라도 전체 논리와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단계 논거 구축.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 차례입니다.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청중도 여러분의 논리를 따르기 쉬워집니다. 논리 구조 짜기. 토론은 체계적인 흐름이 생명입니다. 주장, 근거, 사례, 결론의 순서로 논리 구조를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주장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위협하지 않습니다. 근거 AI는 단순 노동을 자동화하지만 새로운 고급 기술직을 창출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로봇공학의 발전은 로봇 설계자, 엔지니어 등 고급 일자리를 확대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AI는 오히려 일자리 재구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결하고 조직적인 논리 구조는 여러분의 주장을 설득력 있고 쉽게 전달하도록 돕습니다. 예상 반박 대비하기. 토론에서는 상대가 여러분의 논리를 반박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AI는 비용 효율적이지만 노동자를 대량 해고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반박한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AI 도입 초기에는 고용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I 산업 자체가 시장을 확장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 시뮬레이션 연습. 자료와 논리가 다 준비되었더라도 실전 연습 없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연습은 실전에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력을 길러줍니다. 연습의 중요성. 혼자 연습하거나 팀과 모의 토론을 진행하세요. 특히 발언을 스스로 녹화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의 전달력, 목소리 톤, 그리고 불필요한 제스처를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흥성 개발. 똑같이 외운 대로 하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즉흥성도 반드시 훈련하세요. 이를 위해 친구와 교대하며 상반된 관점으로 모의 토론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단계 심리적 준비. 실질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었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발표 전 아래의 팁을 활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세요. 준비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 자료를 조사하고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자신감을 충전하세요. 자신감은 청중과의 소통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루틴 만들기. 무대에 서기 직전에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긴장을 푸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인드셋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준비됐다. 나는 청중과 아이디어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결론. 토론 준비의 5단계. 이미 감이 오시나요? 주제 분석, 자료 수집, 논거 구축, 시뮬레이션 연습, 심리적 준비. 이 5단계는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고 토론장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를 철저히 실행한다면 어떤 주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토론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청중을 이해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준비된 여러분이 토론의 무대에서 멋지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토론. 준비의 5단계가 여러분께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길 바랍니다. 토론은 단지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도구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 분석, 자료 조사, 논거 구축, 시뮬레이션, 그리고 심리적 준비라는 5단계를 차근차근 연습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토론자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점을 다시 살펴볼까요? 잠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되짚어 볼게요. 1. 주제 분석 토론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주제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제대로 된 설득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AI가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AI와 일자리 대체라는 키워드의 정확한 의미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이 자료 조사 여러분만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적절한 사례나 통계,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주제와 직결된 핵심 자료를 정리하는 훈련입니다. 너무 많은 수치는 오히려 청중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참논거 구축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PREP 방식 기억하시죠? 포인트 주장, reason 근거. example 포인트 강조의 구조를 활용하면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제한이 필요한 이유, 관련 사례, 그리고 결론을 명확히 순서대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시뮬레이션 준비된 논거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릴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반론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하세요. 실제 토론에 임하기 전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작은 모의 토론을 해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논리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연습할수록 실전에 가까운 대응력이 길러지니 꾸준히 도전해보세요. 심리적 준비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멘탈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토론 중 긴장하거나 압박을 느끼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연습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준비하면 심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혹시 긴장된다면 친구나 가족을 대상으로 미리 발표를 해보거나 토론에 참여했던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보면서 부족한 점을 찾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토론 준비 실전 도전. 이제는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단계에 따라 직접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신다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하다면 간단한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도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이점과 부작용,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와 반대 이유, 미래의 인간이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 와 같은 일상적인 주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주제라도 스스로 논리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에 대한 도전을 결심하신다면 주변 친구들이나 스터디, 그룹, 학교 커뮤니티 등에서 작은 토론 모임을 시작해보세요. 혼자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맞부딪히면서 여러분의 논리와 표현 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답니다. 어려운 주제도 함께 고민하면 더욱 유익하겠죠.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성장해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더 나은 커뮤니케이터, 논리적 사고를 가진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토론을 준비하거나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토론 주제나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은 이 채널을 더 좋은 커뮤니티로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만 일방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또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세요. 오늘처럼 도움이 되는 토론 스킬 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이 요청해 주신 주제에 대해 직접 심도 있는 토론을 보여드리는 영상도 준비 중이에요.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 인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반박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약 준비된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을 바로 실전에 활용해 보세요. 토론 실력은 연습할수록 성장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